나이 60대 중후반을 넘어서면 참 묘하지요. 거울 속엔 어느덧 주름진 노년의 문턱에 서 있는 내가 있는데 짊어진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흔을 훌쩍 넘기신 노부모의 안부를 챙겨야 하고 돌아서면 맞벌이하며 고생하는 자식들의 고단한 얼굴이 눈에 밟힙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꼬맹이 손주까지 챙겨야 할 식구들은 참 많은데 정작 내 몸 뉘어 쉴 곳 하나 없는 것 같은 서글픔. 오늘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가며 지쳐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안아드리고자 합니다.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정숙씨의 사연입니다. 여기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힌다는 70세 김정숙씨의 팍팍한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숙씨의 남편은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 아들 귀한 집에서 떠받들려 자란 탓에 뼛속까지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내의 가사 노동과 희생을 그저 너무도 당연한 여자의 본분으로만 여겼죠. 게다가 남편은 묘하게 생활력마저 부족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빌려달라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고 당연한 내 것조차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정숙씨가 안팎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억척스럽게 집안의 생계까지 짊어져야 했죠. 남편은 지방의 면소재지 겨우 밥은 먹고 산다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보니 마루에 웬 꼬맹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4살 난 시동생과 6살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이 47세, 옛날부터 집안의 남자분들이 단명을 하신다고 알고 보니 당뇨병이 유전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내 자식과 시동생이 나이 차이가 없이 뒤섞여 자라는 경우가 많았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품어보기 전에 정숙씨는 시동생 바지에 싼 똥을 치우며 며느리이자 어미로서의 고단한 짐을 떠안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네 자식 내 자식 도시락을 싸면서도 정숙씨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여 철없는 시동생들이 주눅들까봐 그리고 아내의 고단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왜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청춘은 남의 똥기저귀를 빨며 도시락을 싸다 보니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들 키워서 하나씩 출가시키고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이번엔 시어머니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소리 없이 스며들듯 찾아왔기에 부족한 생활비 좀 보태보려 밖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서야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쏘다니다 어미병도 못 챙긴 몹쓸 년이 되었구나. 그 죄책감은 온전히 정숙씨 혼자 감당해야 할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의 5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치매로 이상행동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는 동안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여자가 집안에서 뭘 했길래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되냐며 호통만 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벽에 똥칠을 한 시어머니를 씻겨 눕혀놓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홀로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끄끄 울던 밤, 정숙씨는 철저하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거울 앞에 선 정숙씨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고왔던 23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나이 70의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재만 남은 껍데기 같은 늙은 여자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세상은 정숙씨에게 여전히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맞벌이하는 딸이 엄마 미안 하며 핏덩이 같은 꼬맹이 손주들을 훌쩍 맡기고 가버립니다. 평생 시동생 기저귀 빨고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내 인생인데 이제 늙어 달아빠진 무릎으로 손주들 기저귀까지 갈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당연히 손주들 이쁘고 돌봐주고 싶죠. 하지만
자기 몸이 지쳐 있어서인지 만사가 귀찮고 힘이 들다 보니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도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정숙 씨를 서럽게 하는 건 이 모든 희생을 자식들조차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는 서운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일요일 밤 손주들과 씨름하느라 혼이 쏙 빠진 정숙 씨는 손주들이 떠난 후 널브러진 장난감이며 이불 옷가지를 정리하고 텅 빈 거실 창가에 홀로 서서 멍하니 어두워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반듯하게 서 있는데 등이 자꾸 굽은 것 같아 배를 내밀어 등을 젖혀보다가 내 몸은 하나고 뼈마디는 쑤시다 못해 녹아내리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정작 김정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는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까? 정숙 씨의 마음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오랜 세월 길들여진 정숙 씨는 아직도 위로 아래로 다 나만 쳐다보고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정숙 씨의 가슴 속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70년치의 시리고 아픈 서글픔만이 독처럼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정숙 씨의 서러움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기 74세 이영선 씨의 꽉 막힌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영선 씨는 맏며느리이자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였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과 합치지 않고 따로 살고는 있었지만 맏며느리의 도리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원래도 체질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잦으셨던 시어머니는 영선 씨가 48 되던 해 71의 나이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영선 씨는 자식들 학원비라도 벌어보려 밖으로 일을 다니면서도 시어머니가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문턱이 닳도록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그 고된 병수발을 묵묵히 다 감당했습니다. 내 새끼들 입학식, 졸업식 한 번 맘 편히 못 챙겨주고 시어머니 병실을 지킬 때마다 영선 씨는 가슴을 쳤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아버지가 교대를 해주어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맏며느리라는 족쇄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영선 씨는 가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먼저 가시면 저 고지식한 아버님 홀로 남으실 텐데 어찌해야 하나. 막연하게 걱정은 했지만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 애써 생각을 지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당장 홀로 남은 시아버지의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며칠 밤을 새우며 궁리했지만 맏아들 체면에 호라비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선 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어쩌겠어요. 우리 집으로 모십시다 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겨우 내려놓고 이제 출가한 자식들과 맘 편히 오가며 노후를 보내려 했던 영선 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막상 시아버지를 내 집으로 모시고 나니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올해로 88세가 되신 시아버지는 특별히 편찮으신 곳 하나 없이 정정하셨습니다. 나이만 드셨을 뿐 성격은 옛날 꼬장꼬장한 훈장 선생님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다가 찾아뵐 때와 다르게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은 정숙 씨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따뜻한 밥과 국이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속옷을 빨래통에서 꺼내 빨아야 하는 민망함은 둘째치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자식들과의 생이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놀러온 어린 증손주들에게 아버님이 어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구냐며 벼락같이 불호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은 증조할아버지가 무섭다며 우리 집에 오기를 펄쩍 뛰며 싫어했고 자식들도 눈치가 보인다며 친정 방문을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행여나 옷차림이 짧아질까 노심초사하며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소파에 한번 누워보지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영선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정작 아버지를 모시자고 핏대를 세웠던 남편은 밖으로 돌며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며 아버지가 늙고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이 신경 써서 잘 모셔라라며 말로만 효자 노릇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를 마치고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베란다 밖을 멍하니 내다보던 영선 씨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영선 씨에게도 가슴 설레는 꿈을 꾸던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손잡고 철마다 꽃놀이 가고 단풍 구경도 다니는 단꿈 같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74년 인생에 그런 낭만은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젊어서는 밖으로 돌며 일한다고, 14년이나 시어머니 병수발한다고, 짠한 내 새끼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준 것이 평생의 한으로 짠하게 가슴에 박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남은 노후마저 시아버지 삼시세끼 밥상 차리느라 동네 친구들과 마음 놓고 외출 한번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박 2일 짧은 여행은커녕 철마다 바뀌는 바깥 풍경을 그저 베란다, 창문 너머로만 훔쳐봐야 합니다. 게다가 집안에 고지식한 시아버지가 버티고 계시니 내 집인데도 내 새끼들 오라는 소리조차 맘대로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이 집안 식구들 밥해주고 뒤치다꺼리하는 기계에 불과했던 건가. 육체의 고단함보다 영선 씨를 더 무너지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 곱던 소녀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엄마로서의 행복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인생이 텅 비어버린 허무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정숙 씨와 영선 씨의 숨막히는 사연에 남일 같지 않아 눈물 지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스스로 그 무거운 굴레를 끊어내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되찾은 69세 이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실 겁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몸이 망가지고 아프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시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던 명희 씨의 삶도 앞선 두 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 병수발 그리고 무릎이 닳도록 딸들의 육아까지 대신해주던 전형적인 착한 엄마이자 며느리였습니다. 명희 씨도 그러다 결국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길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명희 씨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서늘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다 죽어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저 고지식한 양반은 당장 내일 자기 밥상 차려줄 사람부터 찾겠구나. 자식들도 내 빈자리를 아쉬워할 뿐 내 달아빠진 무릎을 대신 아파해주진 못하는구나. 내 몸은 결국 내가 챙겨야 살 수 있구나. 며칠 뒤 퇴원한 명희 씨는 거실에 남편과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입술에 힘을 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쥔 채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무릎과 허리는 이제 한계다. 내 관절 다 닳아 없어져서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평생 내 병원비 대고 나 업고 다닐 거냐? 주말에 애들 맡기는 거 이제 못해준다. 내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 너희 새끼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평생 왕처럼 군림했던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도 이제 당신이 챙겨 드소. 나도 이제 지치고 병들어서 당신 삼시세끼 뒤치다꺼리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명희 씨의 선언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갑자기 왜 이리 매정해졌냐며 펄쩍 뛰었고 남편은 여자가 어디 밖에서 헛바람이 들었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의 비난에 덜컥 겁을 먹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을 명희 씨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라는 무거운 족쇄를 스스로 툭 끊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명희 씨는 자신에게 생전 처음으로 진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남편이 밥을 찾든 말든 그 시간만큼은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한결같이 반겨주는 강아지 메리의 목줄을 챙겨들고 어둡고 침침한 집 밖을 벗어나 밝고 따뜻한 햇살 아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명이 이름 석자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 시간이 명희 씨에겐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명희 씨가 자기 살 길을 챙기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자 꽉 막혔던 집안의 공기가 오히려 달라졌습니다. 애 안 봐주면 인연을 끊을 것처럼 서운해하던 딸들도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고 오히려 꼿꼿하게 자기 삶을 챙기는 당당한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까딱 안 하던 남편도 배가 고프니 슬그머니 전기밥솥 버튼을 누르고 전자레인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고 내 공간, 내 시간을 단호하게 쟁취했더니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0대 후반을 지나며 우리 인생의 가을입니다. 단풍이 그토록 아름답고 붉게 물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잎으로 보내던 수분을 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생 식구들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무심한 남편 그늘에서 참고 견디며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당신. 오늘 밤에는 훈장처럼 굽어버린 당신의 뼈마디와 거칠어진 손을 한번 꼭 쥐고 의조려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월 버티느라 창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응어리는 무엇인가요? 차마 가족에게도 꺼내지 못한 시리고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훌훌 털어놔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마음의 약사가 되어 정성껏 읽고 함께 울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숨통이 트이는 보약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